큐. 자,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북경 일대 동의를 찾아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북경 공항에서 내리면 바로 고용관 양성을 통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안시성이 있었던 당지산 일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네. 드디어 이제 북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북경 일대에서 장성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군데를 다닐 건데요. 이 장성에 보면은 이렇게 이 초소처럼 돼 있는 이 요소를 갖다가 장세라고 합니다. 장세. 그러니까 이게 사서에 다 장세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장세가 있는 그 장성은 북경 일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하 일대에서 뭐 장세를 찾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용관을 올라가서 그 고용관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연나라가 조선 요동 세력을 침공했는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그리고 백제도 여기 있었고, 그리고 고구려가 이 북경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강단사학은 물론이고 제야사조차도 입에 거품을 봅니다. 무슨 경기 어리는 헛소리냐 그러는데, 자, 차근차근 우리가 그 근거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심지어 이 중국 바이두에는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동의가 어떻게 있었는지 이것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는 곳은요, 북경이 장성의 도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장성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지대라고요, 여기가 북경이. 그래서 일단은 고용관이라는 곳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관은 이 태행산맥에 하고요, 태행산맥하고 연산산맥이 이 북경을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경을 양산삼수라고 합니다. 양산삼수. 북경에는 두 개의 큰 산, 두 개의 산맥이 있고, 그래서 양산이라고 하고요. 삼수가 흐른다 그래요. 삼수. 물이 세 개 흐른다. 첫 번째가 조백하입니다. 조백하. 조백하라는 강이 이게 바로 폐수고 요수입니다. 요수. 한민족이 이 조백하를 근거로 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랬어요. 고구려하고 백제가 여기서 갈렸어요. 그래서 조백하가 옛날 이름이 뭐냐면 조선하입니다. 조선하. 이 송나라의 무경총효라고 하는 사서에는 이게 조선하라고 명백하게 적혀 있어요. 조선하라고. 조선 세력이 있었던 곳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북경 동쪽으로 습여수가 흘러갑니다. 이게 지금은 무슨 이름이냐면요, 따뜻할 온자, 그래서 온유화라고 하는 강이 흘러요. 온유화. 그러니까 제일 동쪽에 조백하가 흐르고요, 그 북경에 완전 가까이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 온유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쪽으로 상서성에서부터 흘러오는 영정하가 있어요. 영정하. 근데 영정하는 물길이 옛날에는 완전히 이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원히 정해지라 해갖고 청나라 시대 때 영정하라고 이름을 바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호나 있죠. 호나. 영정하 옛날 이름이 호나예요. 호나. 그런데 지금 호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고구려 무덤이 있는 곳이 있죠. 강제땅 비문이 있는데 거기 흐르는 강을 호나라고 합니다. 호나. 근데 한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명 이동을 시켜놓은 거예요. 영정하가 원래 호나예요. 영정하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학자들이 호나를 지금 그 지바시 그 근방을 흐르는 강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원래 북경에 그 지금 천진 일대로 흘러가는 영정하가 바로 호나였습니다. 호나. 그리고 이 조백하고 온유화가 다 영정하로 흘러들어요. 그래서 사기 집회, 사마천의 사기를 해설을 하는 사기 집회에는 조선에는 세 개의 강이 흘러서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붙였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강이 뭡니까? 사기 지폐에는요 선수, 습수, 열수라고 적혀 있어요. 선수. 그러니까 조선할 때 선자가 이 신선한 선자죠. 어양을 한문을 쓰면 그 선자가 됩니다. 어양이라는 곳이에요. 어양이라는 곳으로 흘러온다. 그래서 선자인데 조선할 때 선자가 바로 어양이라는 뜻이고요. 어양이 우리가 가는 미룬구입니다. 내일 가는 미룬구가 바로 어양에 속했어요. 어양에 조선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조선할 때 선자 보시면 거기어에다가 양양자잖아요. 그게 조선할 때 선이거든요. 그래서 선을 이 다른 한문으로 써서 선수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습여수, 아까 온유화가 습여수라고 그랬죠. 한문이 습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습수라는 걸 알 수 있고 온유화가. 그 다음에 두 강이 열수로 흘러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두 강이 영정화로 흘러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정화가 열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삼하천 시기에 조선이 바로 이 북경에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흔적들을 우리가 찾아서 이제 견학을 할 것이고요. 이 바로 고구려가 조선 왕엄성을 이제 조선이 붕괴되고 나서 그걸 계승을 해가지고 주몽이 거기에서 도읍을 해가지고 동천왕 때 평양성을 증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몽이 건국을 한 홀본 있죠. 졸본성은 바로 여기 북경 미룬구에 있어요. 미룬구에 있었고, 그리고 저쪽 부여라는 나라는 바로 내몽골에 있었던 거죠. 내몽골에 있었던 부여가 이쪽으로 북경 일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북방의 세력들이 어디로 내려오냐면요, 거북구 장성으로 꼭 내려와요. 그래서 거북구 장성이 바로 북방 세력이 아주 수차례에 걸쳐서 내려와서 그 거북구 장성 일대에는 중국의 모든 민족이 다 거기 섞여서 산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민족들이 와가지고 서로 거기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떨어진 사람도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잔류한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민족들이 지금도 섞여 살아요. 제가 거기도 갔다 왔어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못 만나봤는데 이번에 이제 거북구 장사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거용관 장사. 지금 거용관 1시간 그 정도요. 1시간 정도요. 그러니까 예. 식사하고 가는 거죠. 예, 지금 지나간 달이 8km 있어요. 아, 그래요? 가까이 있어요? 예. 그러면 거용관 장성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조선 요동 세력들이 이쪽에서 평화롭게 수천 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일대 사건이 벌어진 게 연나라 장수 진계가 조선 요동 세력한테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이쪽 지형에 대해서 잘 알겠죠.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 저쪽 산서성 쪽을 넘어가려면 엄청난 태행산맥을 건너가야 됩니다. 태행산맥은요 완전히 그랜드 캐년 같은 지형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건너다닐 수가 없는데 거용관하고 자현관 등 3개의 관이 있어요. 넘나들 수 있는 곳이. 근데 대규모 세력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거용관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그런데 조나라가 BC 296년에 중산국을 공격하는 틈을 타가지고 이 연나라 세력들이 산서성에서 거용관을 넘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선 요동 세력들이 천리퇴각을 해갖고 나나로 넘어갔어요. 나나 너머로 후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70년 동안 이 땅을 뺏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진시황한테 연나라가 멸망했죠. 그리고 나서 진시황이 10년 만에 죽잖아요. 그래서 다시 조선 요동 세력들이 이 땅을 다시 차지하고 그때 위만 정권이 이제 들어서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위만 조선이 나중에 이제 한무제한테 멸망할 때도 바로
북경의 미룬구에 거기 위만 조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 한사군은 한반도 평양이 아니고 여기 북경에 한사군이 설치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연관 장성을 가서 그 역사적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연관 장성에서 뵐게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거연관 장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만리장성 중에서 이 산서성으로 넘어가는 그 가장 큰 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행산맥, 이 저쪽에 태행산맥 쪽에서는 한 2군데 정도 더 관이 있어요. 넘어 다닐 수 있는. 근데 거기는 사람이 많이 다닐 수가 없고요. 이게 가장 많은 그러니까 군대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이 관이 바로 만리장성의 그 가장 큰 관이 바로 이 거연관입니다. 그러니까 서기전 296년 그러니까 연나라 장수 이제 진계가 이 북경 일대에 조선 요동 세력이 인질로 잡혀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꾀를 내가지고 연나라로 도망갔어요. 연나라가 이 산서성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연해 세력들을 이끌고 이제 군대를 이끌고 BC 296년에 이 거연관 장성을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그 요 남쪽에 석가장 일대에 중산국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조나라가 중산국을 공격을 할 때 조선 세력들이 중산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력이 이제 그쪽으로 모였죠. 그러니까 그때 이쪽이 비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계가 앞장서 가지고 나야 하고 이제 이렇게 해갖고 여기를 세력이 이제 지키는 세력이 약하니까 여기를 쏙 지나와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북경 일대에 있었던 조선 요동 세력들이 포위돼 버리잖아요. 중산 쪽에서 그 들어오는 조나라 세력하고 이쪽에서 들어오는 연나라 세력이 갑자기 그냥 들어와가지고 조선 요동 세력이 그래서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패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에는 진계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조선 요동 세력이 천리퇴각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마천의 사기에는 조선 요동이라고 하지 않고 동호라고 그랬어요. 동호. 그런데 이게 삼국지에서는 삼국지 한조에는 그거를 조선 요동 세력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었던 세력이 조선 요동 세력이었다는 게 분명하고, 그러니까 요동 세력은 고구려를 비롯해서 뭐 옥조, 동해 이런 세력들을 말하는 한. 그래서 그 세력들이 이제 포위당하니까 중간에 천리퇴각을 해갖고 나나를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나를 넘어간 건 준왕의 그 세력이고, 부여 세력들은 저 북방으로 거북구 장성을 넘어가 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이 붕괴되니까 그 붕괴 위기에 놓이니까 이제 한 세력들은 산동 양곡으로 가가지고 양곡에서 마한을 건국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마한 세력들이 이제 그 나주 영산강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다가 올지국을 건국을 하면서 서기전 296년에 마한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북경 일대 이쪽 나나 그 동쪽으로 후퇴했던 이제 한 세력들이 다시 이 중원에 이제 진시황이 10년 만에 죽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조선 요동 세력들이 다시 요동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동을 이야기하면은 무슨 지금 요하 동쪽이 요동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바로 원래 요동은 바로 여기 북경입니다. 북경에 다시 복귀를 해서 이 세력들이 이제 위만 조선으로 이제 발전을 하죠. 그 위만 조선의 강역이 뭐 3,500리가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만 조선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세력들이 5개 나라가 동이족에 5개 나라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눈에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무제가
그 북경 일대 여기 쳐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자중질환으로 조선이 붕괴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붕괴된 조선에다가 이제 한무제가 한사군을 설치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사군은 북한 평양이 아니고 북경 동쪽에 조백화 일대에 있었던 겁니다. 예,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홍안의 거용관입니다. 우리 민족이 대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홍안의 거용관 만리장성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